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ASP.NET을 사용해서 그 접속 통계 모듈, 그러니까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접속 통계 부분이 필요할 거잖아요. 현재 몇 명이 접속 중이고, 뭐 오늘 몇 명이 왔고, 또는 이번 달에 몇 명이 들어왔고, 또는 특정한 시간대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러한 정보를 구현하는 기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접속 통계 또는 카운터로 하는데요. 그 카운터 기능을 이제 뭐 하나의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갈 때 뭐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듈 단위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요. 최신 버전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건데요. 웹 애플리케이션 경로는 그냥 어디에다가 C 드라이브의 루트에다가 웹 카운터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카운터 이름을 그냥 저는 이제 단넷 노트로고 이제 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제가 만든 모든 모듈은 요 이제 요 이름으로 이제 완성된 버전으로 배포가 될 거니까 요 뭐 이제 이름을 웹 카운터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제가 다 자세히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예전에 설명해 놓은 파일인데 그거 참고할 때는 웹 카운터라고 제가 이름을 명시를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요번 예전에 이렇게 여기 폴더에 요 이름으로 만들어서 카운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각각의 세부 페이지 만드는 거는 뒤에서 따로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강좌를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웹폼 기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MVC 기반으로 가도 되고요, MFT로 가도 되고요. 웹폼 기반으로 가는데 웹폼 기반에 이제 그 뭐 이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MFT로 가도록 할게요. MFT 기반의 웹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었고요. 솔루션 빌드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카운터 관련된 소스는 모두 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버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카운터란 폴더를 어디에다가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모듈스란 폴더에다가 추가 새 폴더 하나 추가해서 카운터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운터 기능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걸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쓸 텐데요.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더 열어서 띄워볼까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 더 열어서요. 제가 파일에 웹사이트 열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웹사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웹사이트 열기로 해서 제가 ASP.NET 쪽에 보면 웹 카운터라고 있을 텐데 여기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제 중에서 루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열기로 열고 그 다음에 카운터 모듈 요것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미지, 관련된 기능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능들을 요만큼 요 카운터 기능을 제가 이제 새로 만든 예전에 만들어 온 거는 웹사이트 레벨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카운터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웹사이트 만들고요. SQL 서버 열고 자, 점 루트에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그냥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웹 연습 그냥 카운터라고 할게요. 웹 카운터. 자, 웹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웹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로그인에 웹 카운터 id 웹 카운터로 id 웹 카운터 패스워드는 교육용 패스워드로. 그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웹 카운터 만들고요. 사용자 매핑. 뭐 매번 제가 하는 내용이니까요. 웹 카운터 dbo까지. 자, 이렇게 자, 웹 카운터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쿼리 버튼 눌러서 자,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는 이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스태티스틱스라는 이름의 SQL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자, 테이블명은 이름은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놔도 되는데 컨트롤 H 버튼 눌러서 사이트 스태티스틱스로 .NET 노트 언더스코어 접두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노트 언더스코어 접두사 붙여서 모두 바꾸기에서 21개 정도 바꿨네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다 바꿨고요. 좀 이제 길지만 이제 테이블 이름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add counter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가 있고요. get total visit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 있고 get total visit라는 이름의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프로시저가 있는데 자, 요 쿼리문 같은 경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 완성된 소스를 보실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카운터란 폴더에다가 .NET 노트의 모듈의 카운터란 폴더에다가 자, 뭐 사이트 스태티스트 뭐 SQL 파일로 저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서 제가 C 드라이브에 웹 카운터에 .NET 노트의 모듈이라는 폴더에 있는 카운트에다가 또 역시 새 폴더 하나 만들고 도큐먼트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NET 노트 언더스코어 사이트 스태티스틱스로 .SQL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ET 노트 언더스코어 사이트 스태티스틱스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이만큼 쿼리문을 요 경로에다가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접속 통계 관련된 테이블 하나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실행.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테스트하는 거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add counter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counter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 실행. 테이블 하나에 저장 프로시저 하나, 저장 프로시저 둘, 저장 프로시저 셋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기에 캐치 탐색기를 잠깐 보고 웹 카운터에 보면 테이블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능에서 저장 프로시저는 이렇게 세 가지 add counter, get total visit, today visit, get total visit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add counter는 몇 번 정도만 호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테이블의 현재 시간. 제가 현재 강의하는 시간인 2014년 2월 26일 이제 그 사요일 이제 일월화수 수요일 이제 16시 3분에 이렇게 이제 히트 카운트 16시에 3명 세 번째가 히트 카운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3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정보가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자, 저장 프로세스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문자를 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문을 어디에다가 카운터란 폴더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자, 새로 고침을 제가 여기다 저장시켰는데 안되는 거는 자, 모든 파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에 요거는 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포함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접속 통계용 관련된 테이블과 쿼리 구문과 저장 프로시저 등등은 이 경로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이 접두사를 붙여서 이제 관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출력을 시켜준다. 카운터에 대해서 출력을 시켜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테스트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운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디폴트 웹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디폴트로 자, 웹폼
자, 어딨죠? 아, 웹폼. 그냥 웹폼. 하도 많아서, 어딨죠? 지나갔네. 네, 웹폼. 그래서 웹폼 이름은 default.aspx로 웹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여기다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웹폼 관련해서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요. 실제로 어디에다가 웹 사용자 저인 컨트롤로 한번 만들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은 메인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웹 사용자 저인 컨트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에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웹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없죠. 그래서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웹폼이 아니라 이번에는 웹 사용자 정의 컨트롤, 웹 사용자 아니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 해서 자 웹폼 사용자 컨트롤에서 이름은 메인 카운터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운터 또는 메인 카운터 컨트롤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운터 .ascx 메인 카운터 .ascx 파일 이렇게 자 웹폼을 하나 추가하고요. 웹 사용자 저인 컨트롤 추가하고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디폴트 페이지 여기에서 실행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운터 .ascx 파일을 유저 컨트롤로 레지스터해서 여기서 출력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실행시켜봤자 아무런 내용이 출력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빠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역시 마찬가지 이미지 폴더, 카운터 폴더, 카운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기에서 아예 자 가서 이미지 폴더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도큐먼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을 카피를 해서 이 카운터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관련된 이제 0부터 9까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메인 카운터.ascx 파일도 그냥 기본적인 모양은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 건데 메인 카운터 해서 이제 테이블 태그로 사용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저기 이제 AJAX 사용한 부분은 빼고 테이블 태그로 이렇게 가져와 있는 부분만 카피를 해서 자 이번에 메인 카운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코드가 사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가서 페이지 로드 할 때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호출해 주네요. 그래서 F7번 눌러서 페이지 로드 할 때 디스플레이 데이터 만들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카피해서 페이지 로드 밑에다가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 내용을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는 부분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부분은 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접속 통계 관련된 SQL 파일을 사용해서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 3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가져다 놓았고요. 메인 카운터.ascx 파일의 디자인 파트와 그 다음에 메인 카운터.ascx.cs 파일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페이지 로드 디스플레이 데이터 요만큼을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끝. 요 정보를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 가져온 건데 여기서 이제 아직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디자인 쪽 코드만 다 가져왔어요. 아직 데이터베이스 팩토리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와 같은 기능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져왔고요. 창을 잠깐 닫고 자, 그럼 기존에 만들어졌던 코드가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참조에 참조 추가를 사용해서 참조에 누계 패키지 관리로 가서 제가 .NET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블록
커먼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블록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데이터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에 데이터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6.0.1304.0 버전을 사용하는데 참고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소스는 5.0 버전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코드 수정이 한두 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 6.0 버전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terprise library.common, enterprise library.data 두 개의 어셈블리를 프로젝트에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참조 추가해보면 추가적으로 요거 common과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소스 잠깐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하게 되면 웹사이트 소스에 빈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단넷 노트하고 자, 이제 어셈블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패키지 쪽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 커먼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빌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 시키면 빌드가 아직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 팩토리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문조사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만드는 것 쪽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팩토리.create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요 방법을 사용하고 이제 커넥션 스트링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사용하고요. 기타 등등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 5.0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네요. 소스가 얘를 6.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커넥션 스트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web.conf 파일에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자 이제 커넥션 스트링 섹션 하나 만들고요. add 커넥션 스트링. 그래서 이제 네임은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커넥션 스트링은 어디에다가 서버는 점.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서버는 점. 데이터베이스는 웹 카운터.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웹 카운터. 패스워드는 교육용 패스워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커넥션 스트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네임은 SQL 서버 system.data.sql client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 스트링을 한번 커넥션 스트링과 프로바이더 네임까지 그거를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만큼을 커넥션 스트링 섹션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그럼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건 준비됐어요. 그러고 나서 커맨드 타입도 컨트롤 점, 자, 예를 들면 컨트롤 점, 이제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도 위에다 추가해도 되고요. 컨트롤 점 했을 때 위에다가 이제 직접 추가해도 되고요. 시스템.데이터.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팩토리는 그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0에서 6.0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뒤에서 이제 강의할 때는 요걸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뒤에서 이제 요거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거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팩토리.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5.0 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6.0 버전으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 제가 역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코드만 잠깐 보면 웹단넷 노트에 자,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보면 자 보면 웹에 자, 어떤 이제 각각의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처리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제 데이터 쪽에 보면 자, 현재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팩토리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의 인스턴스 만든과 동시에 크리에이트에다가 커넥션 스트링 잡고 그거에 execute 뭐뭐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어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쪽에 와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다? 데이터베이스 팩토리.create 데이터베이스의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는 어디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래서 점 찍어서 using microsoft.practice.enterprise library.data.database provide factory. 이렇게 원래 소스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팩토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래 이제 5.0 버전 5.0 버전 기준이었는데 5.0 버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다. 이거 그걸 어떻게 한다? 이제 6.0 버전 때는 스태틱 정적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create connection string dot execute 스칼라 메서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execute 스칼라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뭐를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 command type. 그러면 system.data.command type이라는 이름의 열거형의 stored command type 열거형의 stored 프로시저를 사용하겠다. 지정하고요. 똑같죠? 요거는 그 다음에 어떤 커맨드 텍스트는 get total visit를 호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레이블에다 출력하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코드를 동일하게 toString 메소드로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모양 남겨놓을게요. Enterprise Live BRARY 라이브러리 5.0 버전 기준이고요.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 이왕이면 더 성능이 향상된 6.0 버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주는 코드도 이렇게 요거 한 줄로 읽어오면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밑으로 내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5.0 버전 기준에서 내용은 동일한데 6.0 버전으로 변경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동일한데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한번 시켜본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이제 프로바이드 팩토리에 인스턴스 만들어놓고 그거 이름 점 크리에이트 해라. 그거 이름 점 크리에이트 해라.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넥션 트링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요 모양도 한번 따져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요거를 가져다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가져다가 요만큼 대신에 어떻게 두 줄로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db.execute scala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에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에 create를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가져오고 됐죠? 그 다음에 동일한 모양이죠. execute scala db.execute scala 근데 뭔가 뭐가 잘못됐죠? 네. create 정적 객체 db 여기다가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자 5.0 버전인데 오늘 접속자를 링크를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이제 한 줄 돼 있던 거를 요거를 카피해서 밑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추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 버전 때는 이렇게 했었던 거를 6.0 버전으로 오면서 데이터베이스 객체 인스턴스 만들었고 execute 스칼라 한 거를 요번에는 똑같은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get today visit 한 거를 이렇게 이제 간 거를 그걸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출력하자. 자,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조금만 줄여보면 이렇게 즉 오늘 접속자를 구하는 게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5.0 버전으로 했었던 거를 5.0 버전으로 했었던 거를 주석 처리하고 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주석 처리해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주석 처리해서 6.0 버전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 봤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한 거니까 뭐 이제 나누고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부분만 제가 그냥 이왕이면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 5.0 대신에 6.0 버전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팩토리 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즉 정적 메서드 대신에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거.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 팩토리 대신에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코드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제 잘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소스를 한번 빌드를 한번 시켜보면 전체를 한번 빌드 시켰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default.aspx를 실행시켜서 main count.ascx 파일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 현재 오늘 3명, 4명 웹 카운터가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뜨네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다시 connection string, 서버, 데이터베이스, 웹 카운터, 패스워드 달러가 하나 빠졌네요. 네, 여러분들은 미리 보셨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중간에 빼먹었습니다. 잘못했겠죠. 여러분들은 중간에 저 잘못했을 텐데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자, 또 에러가 나네. 애플리케이션 객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가져오는데 제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지 않았었네요. 그래서 global.asax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하고 세션 스타트 이벤트에다가 기존 코드를 사용해서 자, 기존 코드를 하나 더 다시 사용을 해서 웹사이트 열기에서 다시 한번 열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웹사이트를 가져오고 자, 루트 웹사이트에 예전에 만들었던 접속 통계 global.asax 파일에 가서 자,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재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한 줄을 카피해서 global.asx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에다가 요 한 줄 추가하고요. 현재 접속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또 이벤트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 모양으로 자, 세션 스타트 이벤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와 세션 스타트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세션 스타트 이벤트에다는 어떻게 한다? 한 명의 사용자에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 한 명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DB에 저장시켜주는 코드가 필요한데 요만큼 코드를 가져다 넣어놓고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팩토리 대신에 한 줄짜리 코드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션 엔드 이벤트에다가 현재 사용자를 감소시켜주는 코드를 하나 넣어줄 거고요. global.asx 파일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엔드 이벤트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네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 가져왔나요? 다 가져온 것 같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줄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줄을 사용해서 global.asx 파일에 execute non query를 요걸로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팩토리 사용하고 컨트롤 점에서 위에다가 엔터 쳐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추가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DB에 저장하는 거 커맨드 타입도 컨트롤 닷 엔터 쳐서 실행하고요. 됐습니다. 코드 좀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길게 처리해요. 애드 카운트를 호출해 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3번 됐고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변수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할 때 커런트 비지트를 제로로 잡고요. 한 명의 사용자 들어올 때마다 커런트 비지트를 1씩 증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자에 대한 접속 정보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몇 시, 몇 분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애드 카운트 호출할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한 명의 사용자 나올 때 세션 엔드 할 때 한 명의 사용자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을 시켜서 현재 사용자를 1씩 감소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티드 붙여서 모양은 동일하게 한번 유지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세션 엔드도 한번 만들었고요. 다시 프로젝트 전체 빌드
다시 default.aspx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자, 그러면 실행이 되는데, 자, 웹사이트 이제 요거 이미지 파일이니까 이미지 파일에 대한 건데 요거에 대한 경로를 다시 한 번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모든 문서 닫기. 그래서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경로가 어디냐면 모듈에 카운터에 들어있으니까 그 경로만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카운터 출력하는 건데 제가 정적으로 한번 넣어놨을 거예요. 네, 이미지는 루트가 아니라 웹사이트 루트에 지금 모듈에 카운터에 이미지 카운터 이렇게 이미지 넣어놨겠죠. 그래서 모듈스라고 이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도록 하죠. 루트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에다가 이걸 동적으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숫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한 5명 솔루션 다시 빌드.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메인 카운터. 자, 뭐 좀 전에 제가 바꿀 때 뭐 건드렸나요? 하나 건드린 것 같은데. 컨트롤 Z. 아, 이거 하나 없어졌네요. 예. 다시 빌드. 다시 실행. 네, 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현재 오늘 제가 6번 현재 1명 제가 오늘 6번 호출했네요. 그래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현재 빌드를 다시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오늘 7명 현재 1명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771 이렇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카피를 해서 만약에 웹브라우저를 새로운 걸 하나 띄운다. 컨트롤 N 말고 이제 뭐 다른 웹브라우저를 띄운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새로 고침해도 계속 이제 고정인 거고요. 새로운 사용자 들어오면 77 뭐 882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오늘 현재에 대한 전체 몇 명, 오늘 몇 명, 현재 몇 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출력해 주는 기능, 카운터 기능 이렇게 한번 제가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이라는 폴더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뒤에 굳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집 없이 그냥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요 안에 들어오는 요 이제 이 저장 프로세스 테이블 구조라든가 이제 이미지로 처리한다든가 그리고 메인 카운터.aspx 파일 얘네들 각각 하는 역할이 뭐라든가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asx 파일에다 적용하는 방법 자,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법은 바로 이어서 이제 뭐 예전에 촬영했었던 강좌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건 참고용으로 보세요. 바뀐 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asx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를 오랜 전에 했을 때는 3.0 버전 때 촬영했었다면 지금은 6.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어지는 강좌는 한번 그냥 참고용으로 따라하기로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한번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새로운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새로운 웹 프로젝트에다가 모듈이라는 폴더에다가 카운터라는 폴더 만들고요. 카운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 그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와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언제든지 메인 카운터.asx 파일을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떨어주면 이미지 카운터가 실행이 돼요. 그때 필요한 거는 글로벌.asx 파일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 세션 스타트, 세션 엔드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구현을 해 줘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카운터 기능, 웹사이트의 접속 통계 기능에 대한 기본 엔진을 하나의 빈 웹사이트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래전에 이 내용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이제 구현하는 거는 뒤에서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좌 참고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도입 강좌, 그 모듈 단위로 접속 통계 모듈을 만드는 AS.NET 최신 버전을 사용해서 접속 통계 모듈을 이제 따로 제가 하나의 빈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에다가 모듈이나 폴더에 카운터 소스 그대로 가져다 놓고 현재 했던 작업들 테이블과 저장 프로젝트 3개 추가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경로가 틀려지면 여기 메인 카운터.ascx 파일에서 경로 바꾸고요. 글로벌.asx 파일에 세 군데 영역에다가 코드 입력해 주는 거. 여기서 사용한 코드 그대로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웹 프로젝트에다가 추가시켜 주는 방식으로 현재 접속 통계 모듈을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접속 통계 모듈 따로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